한 평생보다 더 긴 밤들이 있고 만 마디의 탄식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창밖이 칠흑 같은 어둠이고 당신의 마음속이 원치 않는 명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잔뜩 힘이 들어간 그 어깨를 부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판이 아닌 인생의 저편 언덕을 넘어온 남자들의 가장 깊은 이해로 이 순간을 함께 지나갈 것입니다. 오전 3시 15분. 당신은 이 숫자가 익숙합니까? 전자시계 화면 위에 무심한 숫자지만 중년에 접어든 남자들이 마음에는 천근의 무게를 지닌 숫자입니다. 알람벨 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잠시 미루어둔 일상의 걱정들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 선생님은 혹은 오늘 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는 달콤한 꿈이 덜 깨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만큼 충분히 잤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압축된 스프링처럼 자신의 신체로부터 내려진 조용하지만 가혹한 명령에 떠밀려 일어났습니다. 아랫배를 짓누르는 무형의 압력, 그 무거운 느낌이 그를 따뜻한 이불 속에서 끌어내어 어둠의 고독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긴 하루의 노동 후라 등은 여전히 쑤시고 아프지만 정신만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맑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20대의 힘찬 박동이 아니라 다소 지치고 불안한 느린 박동입니다. 그는 자세를 바꿀 때에 가벼운 현기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몇 초간 꼼짝 않고 앉아 있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는 옆에서 깊이 잠든 아내를 바라봅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에 그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기상이 평생의 반려자의 잠을 방해할까봐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살금살금 움직입니다. 기둥 같은 남자의 문화뼈에 깊이 베어버린 그 침묵의 인내는 가장 사적인 고통 속에서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는 나무 바닥에 발을 디딥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냉기가 등골을 타고 흘러 몸을 가볍게 떨게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만 벌써 4번째 그는 따뜻한 이불을 떠나 마땅히 온전히 누려야 할 휴식의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본래 익숙한 곳이지만 오늘 밤 따라 그가 걷고 있는 인생길처럼 아득하게 길게만 느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다.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생각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는 잠이 밤부터 아침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던 옛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의 몸은 완벽한 기계처럼 그의 명령에 즉각 복종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 속의 걸음걸음이 마치 옛날의 절대적인 통제권이 서서히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그는 전등 스위치를 켭니다. 노르스름한 불빛이 쏟아집니다. 눈부시지는 않지만 진실을 드러내기엔 충분합니다. 거울 속에는 퀭한 얼굴 수면 부족으로 푹 꺼진 눈,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뚜렷한 주름살이 있습니다. 그는 거울 속의 남자를 바라보고 거울 속의 남자는 난처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 봅니다. 그 순간 공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그는 몸이 반응하기를 짓누르는 압력이 해소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바람에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거나 혹은 그의 인내심을 조롱하듯 약하고 끊어지며 느릿한 신호들 뿐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겪는 가장 고독한 순간들입니다. 아무도 목격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며 오직 그만이 자기 내면의 변화와 마주합니다. 막막한 슬픔이 밀려옵니다. 시끄럽지는 않지만 흠뻑 젖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장실을 가는 문제가 아니며 생활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게는 자존심을 파고드는 무력감입니다. 그것은 생체 시계가 잔인하게 두드리는 소리이며 어떤 남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매분 매초 알립니다. 옛날의 전사는 이제 지쳤다. 한때는 강인했고 한 가족을 짊어졌으며 사회에서 활약했던 그 기계가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힘겹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느림은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풍차의 지위 힘에 느려짐을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의 정적 속에서 김 선생님은 자문합니다. 나 정말 늙은 걸까? 그 질문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이 지친 기다림 자체가 이미 가장 명확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을 씻으며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봅니다. 내 몸의 모든 것도 저렇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는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오지만 잠은 이미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고 걱정이 침습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내의 눈에 비칠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걱정, 풍채의 쇠락이 본래의 자신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는 자신이 짐이 될까봐 두렵고 늙음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위험을 앗아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면 같은 시간대 같은 기분으로 김 선생님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면 잠시만 머물러 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의 침묵이 당신만이 이 고통을 겪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밖에는 당신처럼 강인했던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이 시간에 깨어나 거울을 마주하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신에게 무엇보다 전하고 싶은 말은 이 변화가 비록 불쾌하고 번거로울지라도 결코 남자의 가치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격이나 본령을 재정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거리를 끈기 있게 달려온 자동차처럼 엔진이 정비를 필요로 하고 기계가 예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며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한 것은 기계의 필연적인 법칙이자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느려짐은 고장이 났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더 많은 경청과 이해 그리고 더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연의 법칙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을 전사가 잠시 천천히 사는 것이 허락된 시간으로 더 관용적이고 침착한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할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오늘 밤의 어둠은 지나갈 것이고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저 아침 햇살처럼 여전히 온전하며 단지 이제는 경험이 주는 더 깊고 차분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을 뿐입니다. 평화의 색채가 아니라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한 고백의 무게를 지닌 밤의 침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난공불락의 성체가 아니며 시간의 균열이 은밀하고 끈질기게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형님들, 아우님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건설하고 싸우고 보호하는 데 바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영원한 기계로 단정짓곤 합니다. 가장 찬란했던 청춘의 시절 동안
우리는 몸이 의지의 모든 명령에 항상 부응하고 단 한순간의 휴식이나 특별한 보살핌을 요구하지 않고 일터로 뛰어들며 책임을 짊어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아이들이 평안히 의지할 수 있도록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자신의 모습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건축물조차 비바람의 침식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몸은 수만 마일의 장거리를 달려온 귀중한 클래식카, 기계공학의 걸작과 같습니다. 그 차는 자갈이 깔린 울퉁불퉁한 길을 건넜고 경력의 가파른 오르막을 넘었으며 먹고 사는 문제의 경주에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가 속도를 늦추고 엔진 소리가 처음 달릴 때처럼 불을 뿜으며 웅장하지 않고 부품들의 기름칠이 필요하고 열을 식히기 위해 휴식이 필요해진다면 그것은 결코 고장이나 쓸모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행의 필연적인 법칙이며 그 차가 가장 치열했던 시기에 자신의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고 이제는 유산으로서의 존중을 받으며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학은 그 건조한 숫자들로 이 과정을 노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의 친구로서 저는 이 시기를 더 아름답고 관용적인 이름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남자의 가을입니다. 가을은 여름처럼 눈부시게 자결하지 않고 봄처럼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지는 않지만 가을에는 그 나름의 차분함과 깊이 그리고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 안의 에너지 흐름, 즉 우리의 왕성함과 열정을 유지해주던 연료가 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벽난로의 불꽃이 가장 격렬하게 타오르던 단계를 지나 이제 은근히 타오르는 숯불의 상태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복부의 부지런한 문지기인 전립선에서 말입니다. 규율 있게 리듬을 타며 활동하던 그곳은 이제 구조와 크기가 변하기 시작하며 무심코 일상의 편안함을 압박합니다. 한밤중에 기상주저하고 끊어지는 흐름 혹은 한 번도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느낌. 이 모든 것은 환절기를 맞은 몸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조각조각 찢어진 수면부터 부끄러워서 숨기곤 하는 위에서는 시키는데 아래는 말을 안 듣는 순간들까지 사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이나 본령의 부족함을 평가하는 척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던 기계가 갑자기 천천히 달려야 한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주인님, 저 이제 지쳤어요. 조금만 천천히 살고 저를 좀 더 부드럽게 사랑해 주세요. 라는 몸의 은밀하지만 단호한 속삭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변화의 가장 큰 고통이 육체적인 통증이나 생활의 불편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형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매일 밤 가장 뼈저리게 고민하고 뒤척이는 것은 남자의 자존심이 자리 잡은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특히 동양 남자 한국 남자에게 우리는 강해야 한다는 가혹한 문화적 틀 속에서 성장하고 늙어갑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우리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며 무엇보다 남자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둥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그 기둥이라는 사고방식이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풍채의 하락과 마주했을 때 심리적으로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가 되었습니다. 건강히 내리막길을 걷고 자연스러운 욕구와 몸의 반응,
능력이 더 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원초적인 두려움이 생각 하나하나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치를 상실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한 반려자의 눈에 내가 더 이상 풍차에 좋고 위험 있는 남자가 아닐까봐 두렵습니다. 가장 사적이고 따뜻해야 할 침실을 감싸는 어색한 침묵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것일지라도 아내의 실망 스친 눈빛을 마주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나 피곤해. 혹은 내 몸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공유하는 대신 우리는 등을 돌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희미한 수면, 등, 불빛 아래서 아내를 향해 돌린 남편의 등은 단순한 수면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솟구치는 자격지심을 가리기 위해 급하게 세운 성벽입니다. 우리는 곤히 잠든 척하고 일부러 서재에 늦게까지 머물거나 온갖 바쁜 핑계를 대며 일상적인 친밀함과 애정 표현을 피합니다. 우리는 친밀함이 약점을 드러내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친애하는 여러분, 그 침묵은 그 어떤 질병보다 위험하고 잔인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차가운 거리를 만들고 인생의 수많은 폭풍우를 함께 이해해온 두 영혼을 가로막습니다. 침대 반대편에 누운 아내는 남편이 겪고 있는 내면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버림받았거나 냉대받는다고 느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서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적인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남자의 자존감과 가치는 빈도에 있지 않고 시간에 있지 않으며 몸이 젊은 시절처럼 즉각 복종하느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나이대 남자의 진정한 본령은 조물주의 법칙에 기꺼이 직면하고 자신의 가을을 받아들이며 평온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에 적응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남성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격렬한 형태에서 지혜와 공감의 차분한 형태로 전환될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로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의 따뜻한 불씨를 지키기 위해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에 모든 침묵 뒤에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때 자랑스러웠던 우리 남자들이 이제 시간 앞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나이의 흐름이 삶의 모든 기쁨과 자신감을 휩쓸어 가도록 내버려 두고 포기해야 합니까? 단호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지만 과거를 붙잡기 위해 무모하고 절망적으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더 지혜로운 길, 진정으로 성숙한 남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공존의 길이며 더 깊고 섬세한 차원에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첫 번째 단계이자 아마도 동양 남자의 자존심의 가장 어려운 단계는 침묵을 깨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당신이 공들여 쌓은 침묵의 성벽은 사실 당신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도피하는 대신 매일 밤 벽을 향해 등을 돌리는 대신 한 번쯤 마음을 열고 반려자에게 가장 진솔하고 투박하게 공유해 보십시오. 격식 있는 가족 회의도 필요 없고 화려한 말이나 구슬픈 고백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보, 나 요즘 몸이 좀 피곤해. 또는 아마 휴식이 더 필요한가 봐. 몸이 예전처럼 말을 안 듣네. 와. 같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부드러운 말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과 함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수성과 이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숨 소리에서 걷는 모습에서 당신의 변화를 알아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낼 때 그것은 나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황혼의 나이에 부부의 행복에 대한 정의는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열렬한 정복이나 육체적인 강인함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텔레비전을 볼 때 꼭 잡은 손 뒤에서 안아주는 격려의 포옹 혹은 단순히 옆에 누워 자식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안정감이 일시적인 자극보다 만 배나 더 큰 정신적 만족과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공유는 의심을 없애고 거리를 없애며 당신이 두려워하던 판사 같던 아내를 가장 든든한 동맹군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가혹한 주인이 아니라 유능한 관리자의 눈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과학적이고 문명화된 방식으로 이 기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많은 남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잠깐의 풍채를 되찾기 위해 몰래 검증되지 않은 약이나 위험한 입소문 광고를 찾는 것입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휴식이 필요한 몸을 위험한 자극제의 실험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통의학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정기 검진을 받고 비뇨기과나 남성의원을 방문하는 것을 건강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정상적이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여기십시오. 최고의 숙련공인 전문의들이 당신의 기계를 정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한계가 어디인지, 현대 의학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진료를 받는 것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사고의 표현입니다.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면 막연한 공포와 불안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의 투명성은 이 시기 마음의 가장 좋은 진정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못지않게 중요한 해결책은 삶의 다른 측면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기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인생은 침실이나 생리적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넓고 광대합니다.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잊고 지냈던 열정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산을 오르며 시원한 바람과 작은 언덕을 정복할 때 다리 근육의 끈기를 느끼는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늙은 친구들과 장기나 바둑을 두며 벌이는 긴장감, 넘치지만 즐거운 두뇌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고 정신이 고양되고 낙관적이 될 때 뇌는 자연스럽게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때 침실에서 보여줘야 한다,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저절로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잠자리 문제를 통해 남자의 본령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다른 삶의 가치에서 자신감과 위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심리가 해방되고 긴장이 사라지면 당신의 몸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더 긍정적이고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새벽 3시 김 선생님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내일 밤 혹은 어느 밤에 김 선생님이 다시 이 시간에 깬다면
저는 시나리오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퀭한 얼굴과 절망적인 한숨으로 거울 앞에 서는 대신 저는 그가 거울 속의 남자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관용적이고 온화하며 존중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그 미소는 자만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거울 속의 저 남자가 가족을 위해 아내와 자식의 풍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자신의 힘을 쥐어짜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미소 지으십시오.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 눈가의 잔주름 혹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 모든 것이 시간의 명예로운 훈장이며 젊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경험과 지혜의 증거라는 사실에 미소 지으십시오. 노년 혹은 인생의 가을은 근육의 강건함을 앗아갈 수 있고 육체의 반사 신경을 느리게 할 수 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의 여유로운 태도와 침착함 그리고 본령은 절대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아름다움이자 성숙한 남자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라는 친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니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이불을 끌어올리고 온기와 평온함을 느끼십시오. 꿈도 꾸지 말고 걱정도 없이 정말 푹 주무십시오. 혹은 적어도 당장 잠들 수 없다면 자책이나 괴로움 없이 편안한 영혼으로 누워 계십시오. 존경하는 남자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몸이 어느 계절에 있든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평안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한 밤과 완전한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